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제목은 삼성전자가 날아서 코스피도 달고 공학자 토픽도 날았다 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예, 오늘 사실 거의 전 종목 상승 간 것 같은데 어쨌든 2700을 그냥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고 두 번째 돌파한 건데 이제 2700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 코스피 50 중에 안 오르는 게 딱 두 개더라고요. 기아랑 삼성 SDS. 그만큼 48개가 올랐으니까 내일 후폭풍은 피할 길은 없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전 종목 상승한 날은 다음 날은 꼭 후폭풍이 있어요. 뭐 그거는 각오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를 주는 하루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한 게 2023년 11월 12일인데 그때 제목이 이거였어요. 상승 3파 초입해서. 그때 제가 그 슬라이드를 보니까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팬데믹이 1파였고 이게 이제 대5파동 상승인데 팬데믹이 1파 상승이었고 2파 조정을 23년 11월에 마쳤다. 그리고 11월부터 이제 3파가 시작된다. 그렇죠. 3파의 목표치는 제가 그 당시에 5천으로 제시했습니다. 5천. 나중에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5천으로 제시했고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돼서야 겨우 이제 문턱을 하나 넘은 거네요. 참 어렵습니다. 보니까 제가 그 시황을 보는데 나스닥 지수가 가장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선행성이 강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국 보면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 개방한 뒤로 코스피의 저점과 나스닥의 저점, 코스피는 이제 주황색이고 나스닥은 파란색인데 저점이 거의 일치하고 고점도 일치합니다. 이렇게 보면 기울기는 좀 틀려요. 그렇지만 항상 고점과 저점은 거의 일치했어요. 이번에 팬데믹 고점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좀 빨랐죠. 나스닥이 좀 느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저점과 고점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제 나스닥이 상승한 게 오늘 코스피 상승의 기폭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믿을 건 펀더멘탈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거, 이런 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시가총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15조로 엄청 저평가된 거. 그 다음에 KB금융. 또 이제 시가총액 25조에 비해서 영업이익 7조로 저평가된 거. 이런 거가 결국은 믿을 구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역시 정부 정책은 항상 대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 밸류업 정책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하는 거는 그렇죠. 이 3파는 5천을 옛날에 얘기했는데 3파 말고 3-1, 3-2, 3-3 얘기하는 겁니다. 3100. 파동은 나중에 5천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시 한번 카운트를 해볼게요. 당장은 3100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시황 파악은 이제 봤지만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나스닥 지수 보는데 나스닥 지수 역시 중요하고 금리 환율 유가 보면 금리가 저번에는 좀 선행을 해서 좀 약간 금리를 좀 봤는데 금리가 이번에는 또 코스피에 후행하는 것 같아요. 환율도 좀 후행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확인을 할 수는 있죠. 그런 측면은 있고요. 수급 중요하고 외국인이 사냐, 외국인이 파냐 이거는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종목 이제 봐야 되겠죠. 반도체 차 이제 반도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금융 여전히 살아있고 지주 살아있고 그렇죠. 공기업도 살아있고 조선도 살아있고 건설은 아직이고 그 다음에 게임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인터넷은 아직이에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바닥을 다지는 것 같고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피 시황 보시고 주요 종목도 보시고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까 즐겁게 보내고 내일 또 조정 나오면 또
또 조정에 또 대응하는 거죠. 예.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보니까 오늘 그렇죠. 급등한 거예요. 갭을 만들었는데 아무튼 주가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구름대 정배열되어 있고 상승세였어요. 그리고 후행 스팬 또한 주가 위에 있었는데 조정이 나왔다가 예, 기준선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저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길래 그렇죠. 2620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스닥 영향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조정을 안 받는 관계로 코스피도 조정을 안 받고 바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RSI도 지금 골든크로스가 났네요. 났고 기존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이제 상승을 했어요. 물론 코스피보다는 약하지만 코스닥이 그전부터 계속 살아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힌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 코스피 예측하는 게 힘들지만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예측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코스닥은 과열권에 들어갔네요. 지금 과열권에 들어갔고 주가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구름대, 정별제, 구형 스팬 또한 주가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고점은 돌파했어요. 물론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약해요. 약하지만 아무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어제 상승한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나스닥이 보니까 기준선에서 전환선까지 치고 받았는데 밀리지 않고 전환선 위로 올라섰어요. 지금 주봉을 다시 한번 보면 그렇죠. 재차 주봉에서 보면 고점 다시 돌파하면서 올라서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는 않았지만 나스닥이 조정을 안 받는 관계로 안 받을 걸로 결정이 났나요? 안 받는 관계로 일단은 코스피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주봉상은 지금 사실 데드크로스가 나가지고 좀 조정받을 위치긴 한데 일봉 한번 볼까요? 일봉은 지금 그쵸 골든크로스를 내긴 했는데 이전에도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 전환선이 양봉을 나타냈으니까 양봉 종가상으로는 제일 높은 가격이긴 해요. 이거를 넘어야 되는데 예, 나스닥이 오늘도 힘내서 이걸 넘어버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코스피 내일 조정이 나와도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고채 10년물이 과연 또 우리가 표지로 삼아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환율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11월 달에는 국고채 10년물이랑 코스피랑 일치했고요. 연말 연초에 조정받는 것도 코스피 조정받는 거랑 일치했고 근데 여기도 거의 일치했어요. 코스피가 고점 2700 돌파할 때 그게 좋았거든요. 국고채 가격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사실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정배열이긴 해요. 정배열로 바꿔놓은 게 좋았는데 여기가 구름대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오늘 이번에는 보면 코스피가 좀 더 빠른 거죠. 지금 사실 국고채는 아직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빠르다. 그래서 국고채는 후행지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도 사실 후행지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환율은 이제 코스피랑 반대인데 코스피 급등할 때 환율 급락하고 코스피 급락할 때 환율 급등하고 이번에 이제 사실 환율이 표시를 내긴 냈어요. 급락하면서 급등한다 표시를 냈는데 다시 급등했잖아요. 이게 속임수인지 아무튼 오늘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환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선행지표는 못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제일 확실한 선행지표는 나스닥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스닥이 강한 선행지표다. 나스닥을 열심히 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아무튼 후행지표지만 환율 지금 데드크로스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번에는 좀 저점을 깨버렸으면 좋겠네요. 저점을 깨면 예, 코스피는 계속 상승할 거니까. 아무튼 환율 뭐 다 좋습니다. 모양은. 유가가 떨어졌네요. 유가가 떨어지고 급등할 줄 알았더니 유가가 떨어지고 물론 상승세입니다. 주가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구름대 정별되어 있고 후행스팬 주가 위에 있어서
상승세인데 지금 조정은 나왔어요. RSI 과열권을 못 들어가고 데드크로스 나왔거든요. 유가가 상승세가 센 건 아니에요. 주봉을 보면 이제 겨우 전환선에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까만색 기준선이 전환선 위로 올라가야 상승세인데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상승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다. 오늘 뭐 그렇죠. 수급은 말할 것도 없죠. 어제 오늘 계속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샀고 이 빨간 거래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 예, 다시는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700 밑으로는 안 내려오지 않을까. 거래량 붙어서 이제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갭이 생기긴 했는데 사실 갭이 이전에 가격이 있어서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갭 매꾸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 조정은 안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파동 한번 볼까요? 지금 월봉이 상당히 지금 그렇죠. 볼린저 밴드 위로 올라섰어요. 월봉이 좋아졌고 그리고 주봉상 그렇죠. 200주선 지지하고 5주선에 섰습니다. 울뚝 서서 사실 여기 돌파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여기 거래량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돌파됐나요? 거의 다 돌파됐네요. 이 어려운 지점 여기가 거래가 좀 있어서 어려운 지점인데 여기 다 돌파됐고 그러면 이제 장애물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은 그렇죠.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었는데 하나가 선이 안 그려지네요. 죄송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이 컵 만들고 손잡이 만들고 바로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이만한 컵은 아니고 이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컵을 이렇게 만드는 거랑 두 가지 생각했는데 아무튼 가는 척 하다가 다시 이런 조정을 줄까 2600 언저리까지 나올까 했는데 다행히 이제 올라갔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토캐스틱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일봉상 스토캐스틱 많이 좋아졌고 주봉 볼까요? 주봉 주봉도 이게 단기도 살려놨네요. 그래서 중기하고 장기는 살아 있었거든요. 월봉은 단기, 중기, 장기 다 살아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동이 상당히 힘차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코스피도 나스닥 못지않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주요 종목 삼성전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보니까 그렇죠. 어제에 이어서 급등을 했습니다. 주가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이제 상승세로 변했어요. 상승세로 변했고 후행스팬 또한 주가 위에 있어서 상승세고 급등 모양이죠. 지금 지난번에 이 모양을 걱정했는데 그렇죠. 한번 급등한 다음에 고가에서 밀려서 음봉 떨어지는. 근데 어제 좀 틀린 게 민자 양봉은 아니었어요. 어제 꼬리가 있었고 민자 양봉이 아니라 좀 걱정이 덜했고 그다음에 오늘 좀 밀리긴 했어요. 밀리긴 했는데 다시 밀어 올려가지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상승세로 변했고 그러면 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월봉상 우파동을 제대로 진행 중이에요. 우파동에서 꺾이는 줄 알았더니 1, 2, 3, 4, 그렇죠. 우파동 진행 중입니다. SK 하이닉스처럼 다행히 우파동으로 진행 중이다. 그리고 주봉상 지금 보면 20주선에서 거의 주초에는 지금 5주선이 밀려가지고 20주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다행히 안 보이잖아요. 주봉상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양봉이 크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이 고점도 이 고점이지만 사실 여기 고점이거든요. 여기 중기 고점. 여기랑 사실 여기인데 여기가 큰 것 같아요. 이게 83,000원을 도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중기 고점. 그래서 지금 다행인 다행인 게 지난번에 보면 거래가 이게 음봉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튿날 지난번
그렇죠. 23년 9월에 한번 이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 그리고 나서 저점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라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일 없이 그냥 깨끗하게 올라갔습니다. 예, 아랫꼬리 달고 그러면 볼까요? 예, LRS 양의 방향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RSI도 지금 골든크로스 만들고 거의 과일권 직전에 왔고 MACD 오실레이터 잘 왔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올 골든크로스 만들었어요. 거래량도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급등 모양은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많이 샀어요. 어제보다 더 샀어요. 전에 여기 23년 9월에 보면 첫날 사고 그 다음날부터 안 사버렸거든요. 조금씩 줄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기관도 보면 기관도 바로 팔고. 근데 지금은 그때랑 틀리죠. 외국인이 이틀 연속 산데다가 오늘 수량이 늘었고 기관도 사고 있고 그래서 이때랑은 틀리게 이제 바로 밀어붙이는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이게 이게 사실 이제 매수 타점은 여기에요. 여기 돌파하면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얼마 정도 상승할 수 있냐 보면 저점이 7만 원 선이잖아요. 현대차 보니까 한 30%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저점에서. 그러면 2만 원 정도 상승하면 한 9만 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번 상승 텀에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그렇죠. 83,000원은 무난히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주식들 SK 하이닉스부터 간단히 일목균형표로 보겠습니다. 저 SK 하이닉스 제가 여기다 금꺼놨네요. 여기 이탈하면 그렇죠. 기술적 지지선이니까 손절이다 했더니 내려오지 않고 바로 올라섰습니다. 바로 올라서서 지금 사실 매수 타점도 돌파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매수도 가능했다. 오전에 그런 생각이 들고 현대차는 뭐 매수 타점은 돌파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죠. 상승했지만 매수 타점 돌파 없고 그냥 보유 그 자체입니다. 기아는 오늘 멈췄어요. 멈춰가지고 그렇죠. 그냥 뭐 손절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은 정도, 예, 그 정도고. KB금융도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했지만 저 사실 매수 타점 살짝 그렇죠. 살짝 매수할 수 있었는데 뭐 진짜 매수 타점은 이제 최고점 돌파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손절선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오늘 급등했어요. 그래서 어제 매수 타점 돌파했다 매수하신 분들 조금 그렇죠.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오늘 올라가지고 매수 타점 완전 돌파했고 실제로는 삼성화재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매수 타점을 다 돌파했네요. 그래서 삼성화재는 매수가 가능했겠다. 미래에셋증권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예, 뭐 손절가를 7,500원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 타점은 아직 돌파를 못했네요. 삼성물산도 예, 손절선 지키고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냥 보유 상태입니다. 한국전력은 예, 그냥 반등만 했네요. 그렇지만 기준선에서 밀려가지고 꼬리를 달았어요. 그래서 조정세를 탈피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HD 한국조선해양 메스타점 돌파했죠. 돌파해서 오늘 조정은 좀 나왔어요. 조정은 좀 나왔는데 큰 무리 없이 그냥 보유 상태입니다. GS건설은 그렇죠. 메스타점 14만 원과 15만 원 사이에 그냥 그대로 있네요. 횡보. 크래프톤도 뭐 거의 횡보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메스타점 못 넘기고 횡보. 셀트리온도 횡보입니다. 다만 이제 기준선 위에 학과액이 올라섰는데 아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거든요. 그냥 횡보입니다. 메스타점과 손절선과 메스타점 사이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전환선에서 밀렸어요. 밀려서 아직도 그렇죠. 메스타점과 손절선 사이. 네이버 마찬가지죠. 네이버가 지금 저번에 지지선에서 밀려버렸네요. 밀려서 일단 그 상태로 있습니다.
삼성 SDI도 어제 살짝 매수 타점 돌파했었는데 오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자리에 있고. 보면 오늘 그렇죠. 반도체가 강했고 차는 조금 반등했고 금융주도 반등했습니다. 그 외의 주식들은 이제 나머지 주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전 종목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